자, 이 제가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 못 올라간 팀 중에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팀을 5개 팀 이제 뭐 거의 뭐 단장급의 고위 관계자들한테 쭉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뭐 못 올라간 팀이 이제 KT, 롯데, 기아, 두산, 키움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 그 거의 두산을 첫 번째로 다 꼽았고 5명이 진짜 바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KT도 괜찮다. 요 정도입니다. A 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 기대가 되고 왜 외국인 투수가 좋고 또 젊은 선수들도 성장세고 그 이후 그 다음은 좀 뭐 KT도 구성이 참 좋지 않냐, 멤버 구성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번외로 이제 롯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롯데가 새로 계약한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선수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 리스트업을 했다. 로드리게스 선수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한다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B팀 관계자도 그래도 두산이 좀 제일 앞서지 않을까. 선수 구성도 좋지만은 두산은 실제로 강하다는 느낌도 있고 박찬호 선수가 가세를 하고 투수도 잭로그의 플렉슨 선수가 오는데 이거면 거의 뭐 상급 카드다. 이 카드가 완전히 상급 카드다. 그리고 두산하고 KT가 가장 좀 앞서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롯데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좋긴 좋아도 뭐 이후에 좀 플러스된 요인이 없지 않냐. 김태형 감독한테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비시즌 기간에 구단 행보가 뭔가 좀 메시지라고 보는데 뭐 우리 좀 새롭게 좀 보강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는 보강도 굉장히 조금 잘 안 됐고 좀 롯데는 그렇다 이야기를 이 B 단장은 했어요. C 단장 얘기입니다. 두산이 올해 이 5팀 중에서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다. 기아는 사실 이제 전력 보강이 없었고 유출만 됐고 뭐 박찬호 선수 나오고 최용우 선수 나오고 KT는 강백호 선수를 김현수 선수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뭔가 나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박찬호 선수가 두산에 딱 맞는 핏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안재석 선수가 좀 잘하고 있어서 이건 이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업그레이드는 됐다고 보고 안재석이 또 3루로 가게 되면 뭐 여하튼 누가 한 명은 또 그대로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보강, 박찬호 선수가 와서 아주 강력한 보강이라고는 조금 어렵다. 그래도 두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딱 맞는 핏이 아니라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박찬호 선수의 가세는 그래도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도 당연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이 단장도 한동희 선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보강이 안 된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짚었고 D 단장도 두산이 가장 좋다. 근데 이 D 단장은 두산이 가장 좋은데 그 이후로 김원영 감독이 투수 교체 타이밍을 잘 잡는다. 두산이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투수 교체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내부 평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들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평가를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김은영 감독이 운영도 굉장히 잘하고 우승도 해본 감독이고 SSG 투수 운영도 굉장히 그것도 좀 잘했고 교체 타이밍을. 그리고 박찬호 선수 합류보다도 김원영 감독의 스타일이면 중간에 이제 이영하 선수를 중점으로 뭔가 불펜지 운영을 잘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F팀 단장도 강해 보이는 팀은 KT, 두산이다. 두산 KT 이야기를 하고 이 단장도 두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두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이게 두산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 지난해 제가 두산 2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2위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죄송하다. 두산 팬들께 굉장히 죄송하다. 인터넷 약정 끝나고 혜택 원하는데 시장 둘러보기 귀찮으시다고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비교원 비교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 신규 가입 48만원, 휴대폰 통신사 이동 30만원, 정수기 렌탈 30만원, 총액 108만원 전액 현금 보장, FA 최대업급 보장 받으시죠. 인터넷 비교할 땐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 야구부장 보고 왔다고 하면 숨겨둔 혜택도 챙겨드립니다. 궁금하시면 1670-2521에 전화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인 추천 시 8만원 모바일 상품권 무한 지급하는 팀 옵션 보너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잖아요. 난리가 났네. 근데 실제로는 베네수엘라가 땅이 크더라고요. 그렇고 5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팀들마다 좀 초비상이었는데 알아보니까 막상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맞대 있는 상황이고 휴전 국가인 상황이니까 되게 막 이거 한국은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있으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통일전망대 뭐 놀러 가고 뭐 판문점 그 가까이도 가고 파주에 장어 먹으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거든. 이 베네수엘라도 조금 그런가 봐요. 약간 멀리 떨어지는 곳은 또 뭐 잠잠하고 그건 그렇다네요. 다만 공항들이 한 곳 정도를 빼놓고 공항이 다 이제 약간 좀 운영이 매끄럽지가 않나 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KBO에서 뛸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서 베네수엘라 국적이요. LG 치리노스 선수하고 이제 하나의 페라자 에르난데스 선수, 롯데의 레이에스 카스트로 선수인데 뭐 오늘 뭐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카스트로 선수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바로 이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그 레이에스 선수는 미국 올랜도에 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가 올랜도에 집이 있어요. 올랜도에 본인 집이 있습니다. 본인 집이 있어서 거기서 바로 들어올 겁니다. 거기서 바로 캠프로 대만 쪽으로 합류를 바로 할 거고 베네수엘라를 레이스 선수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는 페라자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오냐면 요건 뭐 기사화는 다 안 됐습니다만 공항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시골 쪽에 작은 공항이 조금 지금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아마도 그 치리노스 선수도 막 그쪽을 조금 이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긴데 뭐 육로 쪽도 이용을 한다 그러던데 아무튼 공항을 이용을 좀 하고 하여튼 지금 많은 외국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또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이 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페라자 에르난데스 선수는 유럽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서양 쪽을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죠. 태평양 쪽이 아니라 대서양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짰고 곧 들어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고 천만다행이고 치리노스 선수는 뭐 이제 파나마 쪽을 경유를 해가서 하여튼 애리조나 템파로 이렇게 합류하는 방향인데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또 오키나와도 LG가 또 가지 않습니까? 요때에 뭔가 좀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 문제가 조금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서 좀 처리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구단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뭐 LG 같은 경우도 국제팀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굉장히 노심초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김범수 손아섭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약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갈 데가 없거든. 김범수 선수, 손아섭 선수가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왜 하나랑 계약을 안 해? 하나가 그러면 뭐 이 선수들하고 계약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가 생각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이 선수들이 뭔가 이제는 결심을 하고 와야 된다 이 말은 큰 돈 줄 생각이 없다는 게 정답이죠. 하나가 사실 지금 셀캡이 꽉 찼어요. 셀캡이 꽉 차서 강백호 선수 데려오면서부터 셀캡이 완전히 꽉 찼습니다. 하나가 가진 셀캡으로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지금 이 셀캡만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아섭 선수도 그렇고 김범수 선수도 절대 만족 못할 수준인 건 맞아요. 뭐 김범수 선수 입장에서도 좀 속상하죠. 올해 작년에 정말 잘했는데 하나가 그래도 돈을 잘 쓰는 구단이었잖아. 엄상백, 심우준, 강백호 그러다가 갑자기 나 때는 왜?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손아섭 선수도 마찬가지로 뭐 큰 돈 바라는 것 아닌데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가 자신 있게 말할 금액이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가 조금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먼저 이제 돈을 원소속 팀이 제안을 하고 하는 게 예의는 맞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나가 얼마를 줄 수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 다른 구단에서 이걸 알고 다른 구단이 원래 책정을 했던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서 더 깎아서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아주 기본적인 거죠. 대신에 언제든지 선수들이 하나 구단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해줄 수 있냐라고 좀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 두 선수들 품고 가겠다. 이게 하나의 입장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확인을 했고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셀캡 한도 내에서는 두 선수를 데려올 마음이 있다.
예. 특히나 막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인앤트레이드까지 지금 좀 열어뒀거든요. 김범수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매우 빼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지난해 2.25 평균 자책점. 하지만 이제 이전까지는 굉장히 들쭉날쭉한 그런 성적이었던 게 맞고 선수의 마음하고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조금 달라졌다는 걸 이번에 확인도 했죠. 시장 관계자들이 조금 뭔가 조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FA는 적어도 한 2년 이상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한번 반짝 하고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장기간 긴 시간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뭐 단연간의 큰 돈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죠. 또 불펜 투자에 대한 좀 불안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선수도 이제 뭐 생각이 조금 달라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처음에 나갈 때 FA를 선언할 때 그런 상황하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게 현 상황이거든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뭔가 협상의 패턴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좀 보이고. 뭐 반대로 아까 말하는 이제 하나 구단은 이제 선수의 요청을 조금 기다리는 그런 눈치가 조금 있던데 뭐 구단에서 최대한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얘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김범수 선수가 하나 구단에 얼마 달라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을 원하는지 대략은 양측이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어려워요. 대략적인 규모는 양측이 그냥 말 섞다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원하는구나. 근데 정확한 오퍼, 하나가 정확한 오퍼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그 오퍼 그 부분을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뭔가 뭐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배려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봉 협상을 끝내고 셀캡도 다 어느 팀들이 맞춰보고 내부 검토를 하고 뭐 이 정도 돈 안에서 한번 움직여 보자. 그러면 뭐 이 선수들한테 움직일 팀들도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삼성은 우승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팀이죠. 당연히. 뭐 그러니까 불펜은 좀 다다익선이니까 타 팀에서 그래서 삼성 움직임을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6주째 오늘도 또 이종렬 단장한테도 물었어요. 이종렬 단장은 오늘도 제가 물었습니다. 김범수, 홍건희 어떻게? 예, 이 이야기 있습니까? 6주 넘게 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지금 현재 없다. 6단어. 6음절이죠. 지금 현재 없다.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똑같이 근데 삼성도 지금 쓸 수 있는 셀캡 한도가 매우 낮은 상태거든요. 예. 삼성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FA가 딱 열리자마자 11월 초였어요. 그때 이제 FA 시장이 딱 열리고 11월 그 초중순에 이야기를 했죠. 그때 선수한테 물어봤죠. 삼성 측에서 얼마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범수 선수 에이전시 측 쪽에서 4년에 3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야기하니까 알겠다 하고 잘 참조하겠다 하고 이후에는 별 이야기가 지금 없다라고 그겁니다. 나중은 삼성 내부 관계자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태인 구자욱 선수 그 전에 이제 계약이 마무리되고 생각보다 셀캡이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 그러면 그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하고 니즈가 아주 강력했으면 그래도 달려들었겠지만 삼성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보는. 그래서 하나가 지금 하나가 작년에 뭐를 했냐면 사실 캠프에 선수들 들어가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입히고 또 코칭 스태프하고 상의하고 선수의 스케줄을 이런 걸 민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이전에도 했지만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더 세분화해가지고 딱 가져갔는데 이것을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선수들한테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상당히 이거 너무 좋다. 특히 이제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문현빈 선수가 진짜 뭐 지난해 그냥 쫙 올라섰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동주 선수 불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좀 불필요한 논쟁인데 이게 작년부터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문동주 선수가 뭐 정규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일부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근데 선발이지만은 불펜에서 하니까 가을 야구 때 봤잖아. 언터처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 불펜으로 뭐 마무리가 됐든 뭐 이런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세상사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만은 매우 불필요하다. 질문도 조금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비시즌은 이게 여러 안을 놓고 내부 고민을 막 하는 시즌 그런 시간들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양산문 코치 이야기를 전해드렸단 말입니다. 양산문 코치가 문동주 선발 후보군으로 못을 박았어요.
선발 후보다. 선발진이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둘에다가 왕년천까지도 좀 5선발 후보군으로 넣고 유현진, 문동주는 넣지 당연히. 응? 현실적으로 규정 이닝을 못 채웠는데 가을 야구도 잘하고 불펜으로 잘하니까 불펜으로 돌린다?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안 되냐면 재능이 있으니까 팀 내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일부 나올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일단은 대체할 만한 선발 자원이 있나요? 하나에 없잖아. 문동주만큼. 아니 문동주가 그럼 뭐 30살, 35살 그럼 올해보다 계속 안 좋아질 선수고 문동주 외에 다른 선수한테 무슨 이게 뭐 약간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세금을 매긴다 또 뭐 경험치를 준다 뭐 이런데 이 선수도 충분히 경험치를 줄 수 있는 선수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상문 코치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줬는데도 계속 양 코치가 김경문 감독이 그냥 신임을 합니다. 투수 조각은 상당 부분 맡겨두는데 일단 양 코치의 머릿속은 그렇습니다. 캠프를 가서 예를 들어 캠프 가서 엄청난 그냥 선발 후보군이 미친 듯이 그냥 나머지 뭐 조동욱, 황준석 155씩 막 던지고 막 150, 151, 2 막 이 선수들 갑자기 선발 후보군으로 넣고 그럼 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뭐 양손에 떡을 들고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면 문동주를 어떻게 10승을 이상 하는 선발 투수를 내려놓고 무슨 시즌 구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0승 이상 가능한 선발 투수 빼고 전력을 감안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왕년천도 선발 후보군으로 넣으면서 뭐 문동주를 뭐 뺀다? 이건 더 말이 안 되고 캠프 가서 감독 코치지 고민해 가지고 뭐 다른 결론을 뭐 낼 수는 있다고 봐요. 낼 가능성이 아주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책임도 져야지. 현재로서는 저는 그 불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쓰잘데기 없다고 느껴집니다. 더 나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우주 선수는 뭐 하여튼 더 좋아질 여지는 있지만 아직 투구수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자, 요 정도 합니다. 하여튼 문동주 선수가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의 꿈도 커요. 개인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현재에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문동주 선수가 보라스 코퍼레이션하고도 약간 일정 부분 뭐 정식 계약인지 하여튼 연결은 돼 있더라고요. 정식 계약을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왜냐면 정식 계약에서 이 보라스 코퍼레이션 국내 에이전시는 따로 있거든요. 보라스 코퍼레이션에 국내 에이전시를 할 수 없으니까 국내 에이전트가 없어서 따로 있는데 보라스 쪽이 뭔가 이 문동주 선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조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향후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한 꿈은 뭐 젊은 선수들이 꾸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민호 선수는 토미존 수술을 했잖아요. 2024년 4월 30일 날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 던지는 걸 좀 늦췄어요. 올해 좀 맞추려고. 지금 뭐 동남아 쪽 가가지고 더운 나라 가서 지금 몸을 좀 만들고 있는데 가볍게 공을 좀 만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더운 데서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일단 1군 캠프 바로 합류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한다기보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거기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왜냐 1군 캠프는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바로 가니까 그거보다는 2군 캠프인 일본 고치로 가서 그쪽에서 몸을 좀 만들어서 조금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오키나와 두 번째 캠프 때 이렇게 좀 합류시켜서 그런 수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김민우 선수도 좀 준비를 합니다.